안녕하세요. 예, 세르차트 응수입니다. 예, 오늘은 별로 볼 게 없어요. 예, 별 거 없는데, 아이고, 자, 뭐 잘못 눌렀나 본데. 미국, 야, 일단 해외 차트 보시면요, 미국은 음, 여기가 매물대로 이제 만들어가고 있는데, 미국이 확실히 뭐늘 느끼는 건데 왜 한국이 물론 이제 그 미국이 강대국이니까 우리나라보다 강대국이니까 우리나라가 미국을 코스피 코스닥이 나스닥이나 해외 지수들을 따라가는 건 맞는데 어 그것도 그건데 지금 가만히 보면은 참 미국은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다지면서 간다고 이렇게 표현을 저번에 했는데 이렇게 가는 거는 좀 엉성하게 가는 거죠. 근데 미국은 이렇게 보면은 다 이렇게 뭔가 여기서 절대 벗어나지 않을 거야 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차트 보면 그렇게 돼 있죠. 단단한 느낌, 그러니까 밀도가 높다고 그럴까요? 예, 어디 하나 뭘 쑤시고 들어가려고 그래도 틈이 안 보이게 간다고 그럴까?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뭐가 있죠? 어설프죠. 예, 보면은 뭐 찔렐라 치면 여기도 찔르고 찔렐라 치면 여기도 찔르고 막 이렇게 보이는데 미국은 이제 그런 데가 별로 안 보이죠. 보면 예, 좀 단단한 것 같습니다. 일단 해외 차트는 그렇고요. 뭐야? 미국 미국은 단단한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좀 물러요. 보면 막 어설프죠. 보면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어설퍼요. 어설픈데 뭐 그러는 와중에도 뭐 이때까지 국내 주식 잘 매매해 왔으니까 우리 개미 투자자들도 참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여하튼 우리는 오늘은 20선 어저께 제가 만약에 오늘 양봉이 나오면서 상승을 하면은 이 돌파 매매 전 고점을 돌파하는 매매가 있어서 장이 굉장히 좋을 거라고 그랬는데 제 생각에는 음봉 지지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 굳이 음봉 지지를 했다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데 하여튼 음봉 지지를 한 셈이 돼버렸죠. 예. 뭐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어째 음봉 지지한 셈이 돼버렸어요. 여하튼 내일 올라가면 끝내줄 텐데 하여튼 이제 지금이 뭐가 나와도 음봉이 나오든 양봉이 나오든 뭐가 나오든 좋을 시기입니다. 이제 정고점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평선도 상승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22평선 상승하고 있고 122평선도 상승하고 있고 그죠? 둘 다 상승하고 있고 62평선도 상승하고 있는 이 와중에 정고점을 돌파하는 요 모양새 있을 때 이때가 가장 이제 뭔가 슈팅이 잘 나오는 시기인데 그래서 요즘 계속 상한가 매매를 계속 했던 거고요. 여하튼 그게 이제 아직까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한번 쫙 뻗어준 다음에 이제 뭔가 조정을 해도 조정할 것 같은데 여하튼 우리 오늘 장은 대신에 나가리였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쭉 무너지더니 나중에 이거 올라간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중요하죠. 첫 번째가 오늘 그래도 제가 밴드에 오래간만에 글을 남겼죠. 매매 안 하시는 것도 괜찮은 날이네요. 이제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여하튼 오늘 상한가 종목도 키네마스터, 원익, 성문전자, JNB, 율촌, 아미노로직스, 성문전자 우. 그러니까 성문전자 상을 가니까 성문전자 우도 덩다리를 따라갔나 봐요. 예. 성문전자 잠깐만. 성문전자가 이거고 성문전자 그래도 성문전자가 그나마 좀 낫네요. 예. 여하튼 이렇게 상을 갔습니다. 예, 하나하나 볼게요. 요즘은 이제 상한가 종목보다 이제 120선 밑에서 제가 저번에 얘기했듯이 120선 밑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 그죠? 120선 밑에서 쭉 올라와서 위에까지 꼭 상한가를 가서가 아니라 15% 정도 올라가든 20%를 올라가든 그 이상을 올라가든 이렇게 올라오는 애들, 요런 게 전문으로 하는 시기고요. 그다음에 그 전날 상한가를 간 종목이 그 다음날 낮은 데서 올라갈 때 요만큼 먹는 거, 그 전날 상을 갔는데 갭을 너무 많이 떠서 올라가 버리면 무너질 확률이 크니까 이런 건 안 하는 거지만 상한가를 갔는데 그 전날 종가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은 이제 어차피 이제 그 상한가를 갔다는 얘기는 그 위에 털어먹을 게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물론 연상을 가면 세 번째가 털어먹는 게 돼버리는 거고 3연상을 가면은 4연상째를 털어먹게 되는 그런 건데 제가 보통 원론적으로 얘기할 때는
연상은 3상을 노리는 거고 3상이 들어가면은 4상이 어려워서 그렇지 4상이 들어가면은 5상은 기본적으로 또 들어가는 거고요. 5상을 들어가면은 이제는 7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10연상을 바라보는 거다. 원론적으로 하도 얘기 많이 귀에 못이 박히게 얘기를 들으셔서 아실 거예요. 이제 그런 건데 여하튼 이제 요즘은 상한가 매매도 괜찮고 120선 밑에서 120 위로 올라오는 거 이런 거 키네마스터 얘는 원익은 경우가 다르고요. 성문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얘는 이제 왜 한 번에 이렇게 올라온 게 아니라 계단식으로 띵띵띵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예, 같은 거예요. JMB도 이제 그러려고 하고 있는 건데 얘는 120 밑에 이 120선 밑에서 돌파를 하는 게 아니라 120 밑에서 120까지만 딱 까고 끝나는 애들 요런 위주로 올라오는 건데 이게 또 연상을 가버리면 얘기가 달라버리죠. 근데 그건 이제 세부적인 사항을 봐야 되는 거고 율촌도 대표적으로 그런 종목이고요. 120 밑에서 슝 올라가서 122까지 그런 종목이고 아미노로직스도 마찬가지고요. 120 밑에서 올라온 거고요. 요즘 이런 거 하는 때입니다. 성문전자 우는 이제 계단식으로 띵띵띵 이렇게 해서 올라온 거고 그 정도인 것 같네요. 예, 그리고 오늘 이제 등락률 200일을 보니까 다 침이죠. 침 다 침입니다. 예. 왜 침일까요? 이제 보통 이제 방송 많이 보시는 분들 알겠지만 침이 나온다는 얘기는 좀 더 가겠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요번 시즌에 단기적으로 더 가냐 한 번이나 두 번 쉰 다음에 달리겠냐 이제 그 차이인데 이제 디테일한 부분은 이제 전반적인 걸 보면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 키네마스터부터 볼게요. 120 밑에서 120 위로 올라오는 대표적인 이제 요즘 시즌에 하는 종목인데 얘가 몇 년이죠 지금? 요거 횡보 기간 빼고 1년, 2년, 3년 거의 근 4년을 무너지다가 요즘 들어서 여기 지지한 겁니다. 근데 지지를 하다가 깨졌죠. 지지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지지를 여기 하는 것까지 좋았어요. 그래서 분위기 좋았어요. 그래서 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분위기 좋았는데 여기서 올라가줘서 아니면 살짝 구라를 치고 올라가든지 그냥 올라가줬으면 좋았는데 확 깨버렸죠. 나가리 된 겁니다. 여기서는 그러면 120을 위로 끌어올리려고 하는 조건에 7개월 이상 횡보를 해야 된다는 그게 의미가 없어진 겁니다. 이거는 지지선을 지킬 때 여기 지지선을 지킬 때 얘기고요. 지금 여기는 완전 이거는 구라가 아니라 완전 깨버렸죠. 이제 이런 거는 얘는 조금 더 고생을 해야겠구나. 고생문이 인생이 여기서 풀렸어야 되는데 인생이 조금 더 힘들게 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이 이평선을 위로 이렇게 상승하는 이평선으로 펴야 뭔가 미래도 있고 뭐 희망찬 뭔가가 되는 건데 이제는 얘는 요 구간으로 인해서 좀 어렵구나. 조금 더 고생을 해야 되겠구나. 고생하는 기간이 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7개월 이상의 횡보가 약간 무용지물이 된 거예요. 근데 또 몰라요. 연상 가고 삼상 가고 이래서 또 차트를 확 바꿔버릴 수도 있습니다. 얘가 연상 가고 삼상 가면 갑자기 이평선이 따라갈 겁니다. 이제 그럴 제목이 되냐 안 되냐 골라 치면 63,000 벌써 틀렸죠. 그다음에 분봉 보면은 강상이에요. 강상인데 63,000 강상인데 63,000 좀 뭐가 안 맞죠. 예. 그리고 매물대가 6인데 강상인데 9%까지 올라가기에는 조금 뭔가 미흡하죠. 제 생각에 여기까지 봐야 되는데 그 너무 높아요. 22% 그죠? 여기까지면은 52%니까 내일로 따지면 22%죠. 제 생각에는 이 침의 절반 정도 요게 맞지 않나 싶어요. 요 침의 이날 침의 반 정도 힘의 크기를 그 정도로 가늠해 보면 15% 정도 그 제 생각에는 마지노선이 15% 같아요. 15 영어네. 바닥부터 상승하면 15% 아이고 15% 10% 이상에서 시작하면 20% 이상 또는 연상도 노려볼만 합니다. 이렇게 적어 놓을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일 오늘 상한가 종가에서 여기서 올라간다 그러면 한 15%가 그냥 15%에서 마무리 짓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만약에 꼭 15%는 아니더라도 10%
그러니까 갭치고 굉장히 높은 거 있잖아요. 한 10에서 15%요 사이에서 여기서 시작을 하든 여기서 시작을 하든 여기서 시작을 하든 하여튼 꽤 높은 데서 10% 이상에서 시작을 한다. 그럼 얘는 상승을 꽤 많이 할 확률이 큽니다. 여기까지. 그럼 22%죠. 22%면은 상한가 후보가 되는 21%네. 21%. 21%니까 이거는 상한가 후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시작가가 바닥부터 올라가냐 아니면 10% 근처에서 올라가냐 그거를 보셔야 될 거예요.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원익은 날라갔어요. 날라갔는데 전형적인 그 소장자리인데 소장자리가 뭐죠? 120선이 횡보나 살짝 상승하고 있는 거. 그죠? 근데 그 와중에 20선도 같이 상승을 해서 이게 한 달, 두 달, 세 달. 여기서부터 따지면은 이것도 어쨌거나 평행하게 보는 겁니다. 이게 꼭 이것만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것만 아니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만 아니면 이것도 평행하게 보는 거예요. 이것도 당연히 평행한 거지만 이것도 평행하게 보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이렇게 해서 이렇게 깨버리면 무슨 얘기냐면 이평선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 122평선인데 22평선이 가다가 여기 이런 것까지는 좋은데 이렇게 깨버리면 이거는 좀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요런 거는 또 평행이 아니고요. 요런 거는 이제 그 포를 뜨는 거라 이것도 깬 건 아니에요. 포를 뜨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소장자림에 분명하죠. 상승 횡보하거나 상승하는 120선과 평행하는 20선 요 파란색이죠. 평행하는 20선이 3개월 이상, 한 달, 두 달, 세 달, 세 달 이상 평행하게 갔을 때 이게 또 이게 너무 멀면 안 돼요. 이런 데서 올라가는 건 소장자리가 아닙니다. 큰 틀에서 보면 이런 데서도 이 슈팅의 소장자리라고 잡는 분들 계신데 이런 게 아니라 이런 데서 올라가는 거 말고 가까운 데서 이 120선과 20선이 가까운 데서 슈팅하는 거. 이걸 먹는 게 슈팅을 해서 전고점을 뛰어넘어서 가는 거. 아니, 이게 선이거든요. 전고점을 뛰어넘어서 슈팅하는 거라든가 이런데 아니면 뭐 이런데 뭐 여기도 그렇고요. 이런 거 아니 근데 여기는 좀 높죠. 120선과 20선이 너무 차이가 크게 나니까 이런 데서 대들기에는 좀 그렇죠. 먹을 거는 작은데 잃을 건 많아. 이런 데서 안 하는 거고요. 먹을 거는 많은데 잃을 건 적어. 이런 데서 하는 거죠. 요런데 먹을 건 많고 잃을 거 적은데 이런데 먹을 거 많고 잃을 거 적은데 이런 데서 하는 겁니다. 소장자리는 무턱대고 그냥 아싸 뭐 평행하게 가니까 난 아무 데서 잡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120선과 20선이 평행하게 갈 때 가까울 때 하는 겁니다. 왜 그렇죠? 이유가 있죠. 이평선과 이평선은 120선과 20선 잘 보세요. 옛날에 자주 얘기했던 건데, 그죠? 잘 보세요.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멀어지면 가까워지고, 멀어지니까 가까워지고, 그죠? 밑으로도 멀어지니까 어떻게 되죠? 가까워지고, 위로도 멀어지니까 가까워집니다. 무슨 얘기냐면, 선이 이렇게 120선이 있으면 20선이 멀어진다. 그러면 아예 나 가깝게 갈래. 불안해. 멀어진다. 아예 나 가깝게 갈래. 밑으로도 너무 멀어져. 야야 올라와.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서 잡아서 이렇게 먹는 거는 맞아요. 근데 이런 데서 잡아서 더 높은 데서 먹으려고 하는 거는 문제가 되는 겁니다. 왜? 여기서는 올라갈 확률보다 내려갈 확률이 크니까. 왜? 이평선은 멀어지면 가까워지기 때문에. 여기도 멀어지니까 가까워지죠. 멀어지니까 가까워져요. 멀어지니까 가까워지고. 자석처럼 멀어지니까 가까워지고 그러니까 너무 멀어지면 여기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가까워지기를 기다렸다가 여기서 잡아서 멀어질 때까지 버티는 겁니다. 내려가면은 로스해 버리는 거고요.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갑자기 기초적인 걸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시간이 나니까 또 이런 얘기도 하는 겁니다. 하여튼 얘는 더군다나 배당락이라 내려가긴 했는데 영망치 제일 좋은 게 단양봉 이 소장자리나 전고점이 한 개, 두 개 이상 하나, 두 개 이상 있으면 이게 뭐죠? 곽초령 자리죠. 여기서 바로 밑에서 돌파하면은 18에서 22%까지 그리고 여기서 한 20%니까 10% 정도 이런 데서 가면은 1, 2, 3, 4, 5, 6, 7, 8, 9, 10 정도 되죠. 오전 같으면 10시 반 이전에 오전 10시 반 이전에는 돌파하면은 2배도 가요. 근데 10시 반이 넘어선 상태에서 만약에 요렇게 갔다. 그럼 이게 목표가가 그냥 되는 겁니다. 9,840원이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닥부터 올라오면 지금 이런 상황이죠. 여기서 20% 밑에서 삐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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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 다 써가지고 더 이상 못 올라가. 이런 거는 상한가를 가는 경우 더 가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 이제 곽초롱 자리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하자면 소장 자리는 아까 얘기한 식으로 그 120선과 20선이 평행하게 상승하거나 횡보하고 할 때 꼭 상승 안 해도 돼요. 횡보하고 할 때 앞에 정고점을 뛰어넘든 아니면 뛰어넘지 않든 영망치 20선에 걸쳐서 영망치 단양봉 하나 만들어 놓고 그 다음날 슈팅하면서 올라가는 거 아니면 갭 떠서 올라가는 거 이런 거를 이제 잡는 게 소장 자리라고 하면 곽초롱 자리는 뭐냐면 이렇게 정고점이 꼭 2개여야 되는 게 아니라 3개가 됐건 4개가 됐건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2개 이상 되는 데를 돌파를 하는데 나의 시작점이 여기서 한 20% 밑에 정도에서 시작을 한다. 그러면 삐우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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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이거 자체가 목표가가 되는 거예요. 10% 밑에서는 오전 같으면 돌파하는 경우가 많아요. 2배를 갑니다. 여기가 10%면 여기 11% 이상, 여기가 8%면은 16% 이상, 그죠? 이렇게 가는데 만약에 이제 오후에 간다. 오후에 가면은 그냥 이게 다예요. 오후에 가면은 이거 돌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요 정도에서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거는 바로 밑에서 한 3, 4%, 4, 5% 밑에서 하나, 둘, 셋 하고 빵 뚫고 올라가면 이런 거는 18에서 22%까지. 그러니까 상한가 후보라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그 어떤 댓글 다시는 분이 바추릉 자리가 뭔가요? 바추릉 자리가 뭔가요? 한참 헤맸어요. 바추릉 자리가 뭐지? 그랬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곽초룡 자리입니다. 묶고 더블로 가는 자리. 이 세력 애들이 여기다 돈을 묻어놨단 말입니다. 하나, 둘, 2개를 묻어놨어요. 이 묻어놓은 자리를 돌파할 때 바로 밑에서는 18에서 22%, 10% 밑에서는 2배. 이렇게 2배입니다. 1배, 2배. 아이고. 1배, 2배, 2배 이상. 2배 이상이에요. 2배가 아니라. 그리고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거의 열의 8은 2배 이상을 갑니다. 그리고 20% 밑에서 갈 때는 삐우, 이유, 이유, 이유. 이게 다예요. 근데 상한가를 가면은 좀 더 올라가는 경우도 있죠. 이게 20%인데 10% 정도 더 가는 경우도 있죠. 상한가를 갈 때는. 근데 그 보통은 이 곽초룡 자리 자체가 목표가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런 게 자꾸 생기다 보면 여기가 곽초룡 자리가 굉장히 단단해지겠죠. 나중에 그래서 이게 나중에 돌파를 하고 나면 이게 이제 지지선이 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돌파를 못해서 저항선이지만 내가 이제 올라서고 나서는 이게 이제 지지선이 돼서 그 밑으로는 잘 안 내려가게 돼 있어요. 주식은 그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원익은 어쨌든 간에 이제 시간 단일가 봐서는 18만 지금도 거래가 막 되고 있네요. 6시 전이라. 근데 곽초룡 자리 비슷하게 해서 올라간 건데 얘가 나름 강상이죠. 9시 10시 전에 들어갔으니까 강상입니다. 그 얘가 더 많이 갈 수 있겠냐? 저는 좀 강상으로 갔어도 그거는 힘들다고 보는데 연상 정도는 한번 노려볼 만하겠네요. 연상 정도는 뭐 더 이상 올라가는 건 모르겠는데 연상 정도 60%죠. 60%이 정도 가능성 있죠. 이 정도 60%. 요 정도는 올라갈 만하지 않냐. 어차피 신고가는 안 보이죠. 안 보이지네. 어차피 신고가는 15에서 18%니까 요런 거는 글씨 써도 안 보일 것 같은데 여하튼 15에서 18%. 근데 신고가는 15에서 18%인데 지금 이 자리는 연상도 가능하다.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입니다. 제가 늘 부정적으로 보다가도 이제 한방, 왜냐면 얘는 이제 중간중간에 좀 매집도 보이고요. 구라도 한번 쳤고요. 작은 구라도 한번 쳤고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수렴하면서 뭔가 수렴을 이렇게 하면서 수렴을 하면서 뭔가 에너지를 모아놓은 게 있어요. 그것발로 매집을 했기 때문에 이 매집발에 한 3배 정도는 가지 않을까. 한 번에 2배, 3배 그러면 딱 상가 한두 번 더 가면 딱 맞는 것 같은데 그냥 제 생각에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내일 이제 어떻게 될지 몰라도 올라간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내일 그냥 올라가지도 못하고 무너질 수 있어요. 그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여러분들도 모르지만 저도 모릅니다.
일단 올라가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15에서 18%까지 보시고요. 연상도 한번 노려볼 만한 자리입니다. 성문전자 얘는 뭐 무슨 뭐 뭐가 이슈가 있는지 하여튼 갔어요. 예, 뭐 뉴스는 제가 안 쳐다보니까 갔는데 상도 뭐 중간상은 충분히 되는 거고요. 근데 음봉 거래량이 좀 터졌네요. 여하튼 상은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시간 단일가도 14만 4천 조금 약하네요. 그죠? 어중간하네요. 예. 저 어중이 떠중이 마냥 저 아주 강한 것도 아니고 아주 비리비리한 것도 아니고 제 생각에는 그래도 15%까지는 가능성이 있다. 15%까지는 15%까지 더는 모르겠네요. 더 올라가는 거는 조금 중간중간 물량받은 것도 그렇게 많지 않아서 여기서 물량받은 거 좀 있고요. 근데 이거는 뭐 여기까지니까 의미가 없는 거고 이게 발휘가 되려면 좀 더 가야 되지 않나 한 1년, 2년, 한 3년 정도 더 가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 영향이 있을 것 같지는 않고 제 생각에는 한 15%까지는 한번 볼만 합니다. 더 올라가는 건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보이진 않아요. 현재로서는 내일 아침에 돼봐야 또 모르겠지만 JMB 120 밑에 꿈은 120까지입니다. 예. 근데 다 올라왔어요. 거의 끝나지 않았나 28,000 시간 다니까도 얼마 안 되고 분봉도 뭐 이슈 하나 뽕 써가지고 올라갔는데 거래량도 뭐 그냥 그렇고요. 거래량도 그냥 그렇고 일단 올라갔는데 이거 얘는 조금 애매하네. 이렇게 올라가는 바람에 올라간 건 분명히 강하게 올라갔습니다. 그죠? 예, 뉴스 하나 뭐 쓰면서 올라갔나 봐요. 예, 올라갔는데 올라간 시점은 1시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중간상이 맞습니다. 올라간 힘의 크기는 굉장히 가파르게 굉장히 크게 올라갔어요. 근데 올라간 시간은 1시가 넘었어요. 그럼 중간상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시간 단일가도 그냥 비리비리 하고요. 그래서 원래대로 따지면은 제가 봤을 때는 올라가지도 못하고 그냥 이 정도 선에서 마무리입니다. 9%에서. 근데 뭐 설명하자면 좀 긴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갈 뭐 희망은 있는데 그냥 9%까지 더 모르겠어요. 9%까지입니다. 많이 올라갈 디테일은 아니에요. 분봉도 그렇고 1시 넘었고 시간 단일가도 28,000이니까 별 볼 일 없으니까요. 근데 조금 더 올라갈 확률이 커요. 근데 원래 2차까지 잡아야 되는데 보통 2차가 한 이 정도 되거든요. 15%. 그러니까 9% 15%인데 그냥 저는 1차까지만 9%까지만 글씨가 또 지워졌네. 예. 9%까지만 그렇게까지 디테일하게는 잡지 않겠습니다. 9%까지만 보겠습니다. 율촌 120 밑에서 돌파해서 요즘 유행하는 걸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얘도 시간 단일가 보면은 62,000 별 볼 일 없고요. 오늘 장이 후져서 그랬는지. 그리고 성실하게는 올라왔는데 상까지 올라와서 계속 팔아먹은 흔적이 좀 있죠. 음봉 거래량도 하나가 터졌어요. 그죠? 좀 찜찜하게, 그죠? 좀 지저분하게 올라갔어요. 그죠? 그러니까 좀 깔끔하게 일 처리한 게 아니라 지저분하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매물대는 여기니까 13%까지는 보이는데 이게 신규주다 보니 또 신규주야. 그죠? 태어난 지 2023년에 태어났죠. 얘가 사람 구실하려면 3년 이상은 있어야 되는데 여하튼 지금 현재 보이는 거로는 다른 건 모르겠네요. 그냥 13%까지 그냥 매물대 제일 최초에 나오는 매물대 거기까지 그 이상 잡으면 너무 올라가고요. 27%까지 가면 너무 올라가고 제가 봤을 땐 13%까지 보는 게 맞습니다. 내일 되면 바뀔지는 몰라도 오늘로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미노로직스 이거 섹터가 뭐야? 바이오 관련, 제약 바이오 관련이네요. 그래서 여하튼 얘도 제약 바이오 25만 5천. 얘는 시간 날짜가 또 꽤 되네요. 그런데 상을 들어간 건 또 강상이 아니에요. 12시 넘어서 들어갔고 또 중간에 찌질하게 풀리다 말다 이거는 팔아먹은 흔적이라기보다는 조금 뭔가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풀린 느낌인데 불안불안하게 갔네요. 저게 구라가 아니라면 그 이상일 것 같은데. 얘는 1, 2차로 보는 게 맞겠네요. 얘는 1차 11%, 2차 15%.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보기 싫어도 그렇게 봐야겠네요. 1차 11%까지, 2차 15%까지. 예. 아이고, 깝지? 까지 이렇게 보면 맞겠습니다. 예.
얘는 디테일하게 볼 수밖에 없겠네요. 그리고 성문전자 우는 성문전자 올라가는 거에 비해서 성문전자 우는 따라 보시면 돼요. 성문전자가 이만큼 올라가면은 성문전자 우는 요만큼 갈 테고요. 성문전자가 이만큼 내려가면 성문전자 우는 이만큼 내려갈 겁니다. 그게 대장과 덩다리의 숙명입니다. 근데 대장이 성문전자 우로 바뀔 수도 있죠. 그 아침에 어떤 놈이 먼저 튀어 올라가느냐, 성문전자가 먼저 튀어 올라가냐, 성문전자 우가 얘는 단일가 거리니까 그렇게 튀어 올라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얘는 성문전자 우는 성문전자를 보면서 매매하시면 될 것 같은데, 성문전자 우를 매매하실 정도의 분이라면 성문전자를 매매를 하셨겠죠. 성문전자가 있는데 굳이 성문전자 우를 잡으신 분은 없다고 보는데, 혹시 있으시면 성문전자를 보시면서 성문전자 움직임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성문전자를 덩다리 보듯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요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좀 충분히 방송을 좀 일찍 했으니까요. 방송 일찍 보시고 좀 충분히, 왜냐면 연말이라 여러분들 막 약주 많이 드시고 그럴 거. 저는 이제 술을 못 먹으니까, 뭐 담배도 끊은 마당인데 술을 못 먹으니까요. 건강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연말이라고 너무 달리지 마시고요. 건강 생각하시면서 매매도 좀 조심조심 하면서, 어저께 제가 얘기했죠. 평소 시드보다 조금 줄여서 하시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다 말씀드렸죠. 예, 그렇게 조심조심 하면서 좀 편안하게 건강한 연말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